이거는 내가 여자분이 맨정신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은 죄가 인정되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범주에 있다고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자 측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하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CCTV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모텔비 결제를 여자가 했다고 하면 정신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도에서 부축을 받지 않고 걸었냐입니다. 또 최근 판례에서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나잇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나성 폭행 당한 거 맞지? 라는 블라인드 글을 가지고 이제 찍어드렸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해보면, 내가 헌팅에 동의해서 나왔는데 술에 취해서 오다가 성관계 할 때쯤엔 술이 깼는데, 하다가 이제 내가 염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성관계를 계속해서 폭행 당한 거 맞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사기관의 관행이나 법적으로 치면은 여성분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후기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글 보면, 전문 변호사랑 상담했고 소호 진행될 경우 나한테 매우 유리함을 확인해서 이제 변호사분 도움으로 적절한 피해 보상 합의를 제안을 했고, 아니면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자분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매우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충동적으로 원나잇을 하게 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확보해야 될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원나잇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강간이랑 중간간인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거라서 뭐 흉터나 뭐 협박 뭐 아니면은 몸에 상처 이런 것들로서 증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방어가 수월한 편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중간간입니다. 중간간은 여자분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취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익스큐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예 그날 정신이 없어서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당시에 여자가 정신이 없지 않았다는 거를 남자 측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이 사실상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원래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대리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여자분이 맨정신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은 죄가 인정되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범주에 있다고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자 측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하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CCTV입니다. CCTV를 확보해야 돼요. 특히 모텔 가기 전에 정황 증거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술집에서의 CCTV, 술집 안에서 얼마나 둘이 스킨십을 했고 친밀한 관계로 보여지는지, 그 다음에 모텔에 가기 전에 몸을 잘 가누고 여자가 이렇게 취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편의점 결제를 누가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모텔비 결제 및 모텔에서의 CCTV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텔 안에서의 정황이 매우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모텔비 결제를 여자가 했다고 하면 정신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도에서 부축을 받지 않고 걸었냐입니다. 또 최근 판례에서는 복도에서 여자가 이제 머리를 묶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묶는 행동이 맨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하기 어렵다고 봐서 머리를 묶었을 때도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봤고, 또 모텔 문을 누가 열으냐, 그래서 모텔 안에서의 이런 정황들이 CCTV에 남겨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모텔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텔 안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코트를 어디다 걸었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화장실에 갔고 누가 씻었고, 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날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이 위에 입은 옷이 하늘색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자가 노란색이었는데라고 해버리면 나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옷을 맞췄냐 안 맞췄냐 가지고 내가 중간간을 했냐 안 했냐까지 판단받아지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것들을 철저히 좀 변호사랑 준비를 하시고, 또 모텔 퇴실을 할 때 이후의 상황에서는 나와서 얼마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밥을 먹었는지, 그 이후에 뭐 카톡 뭐 나 좋았어 즐거웠어 이런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이 벌어지는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오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길게. 그리고 장문의 카톡이 오는데 사이사이에 오빠 왜 강제로 했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강제로 안 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달래려고 아 미안해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아주 불리해집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딱 지목도 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해버리고 달래는 모드로 간다 이러면은 합의와의 성관계라 미안해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분쟁 상황으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변호사랑 상의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반박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가두리를 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간 사건은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제 원나잇 때문이죠. 원나잇이라는 게 여러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뭐 또 제가 또 혼자 같이 할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시더라도 꼭 CCTV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또 이런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녹음은 또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정 불안하신 사람이라면은 뭐 녹음을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초반부터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중간간은 잘못하면은 징역이 많이 나오고요. 합의를 해도 합의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CCTV 영상 같은 거는 제가 가서 보관을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2주에서 3개월 정도 보관을 하는데요. 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를 말하고 이제 그 관리자에게 좀 이거를 좀 그 파일을 복원해 달라고
남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그거를 우리 사장님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서 좀 남겨달라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3달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챙기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그 CCTV 영상들이 모두 없다면 어떤 좀 증거 자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CCTV가 없다면은 이제 모든 게 진짜 이제 진술 대 진술 신빙성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진술에 하나하나를 심혈 기울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또 6개월, 1년 지나서 뭐 고소했다 이러면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최근 2, 3년 전에 있었던 일, 또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나잇에 대해서 살펴봤고, 원나잇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제목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뭐 절대 하라 마라 이건 도덕적인 거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하시더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랑 또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